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데이츠 연구실 디자인 앤 아키텍처 포 인텔리전스 시스템 랩을 같이 이제 학생들하고 재밌게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양준성입니다. 오픈랩에서 저희 연구실을 소개하는 게 처음일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도 하고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양준성이고 여기서 이제 제 이메일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에도 속해 있고 전기전자공학부에도 속해 있어서 두 군데 다 속해 있어서 이제 대학원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학생들을 같이 이제 진행할 수 있고요. 제가 있는 곳은 공학원에 있습니다. 저를 아마 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연구실에 있는 사진은 이 왼쪽에 있는 즐겁게 웃고 있는 사진이고요. 실제로 학교 교수란에 올라가 있는 그 사진은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어, 저는 2003년도에 연세대학교 전기전자를 졸업하고 2007년도, 2009년도에 각각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컴퓨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 연구실은 진영 시스템 구조 및 설계 연구실이고요. 그래서 Dates Lab Design and Architecture of Intelligent System Lab입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20년도 3월에 연세대학교로 이직을 하였고요. 그 전에는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서 201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노은희 교수님께서 CPU에 대한 재밌는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텔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저는 LPIA라는 죄송합니다. Low Power Intel Architecture 팀에서 약 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아까 폴 우텔리니가 퇴임할 때 애플이 자기네들한테 이제 칩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싸게는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인텔이 SoC를 위한 설계팀을 만들어가지고 LPIA라는 디자인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까 또 얘기를 했던 ARM하고 인텔하고 IBM이 해가지고 이제 AIM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당시에 AIM을 이끌었던 이제 디렉터가 마크 맥도모시라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일했었던 것도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기억이 나고 그러네요. 예, 이것 외에 이제 퀄컴에서 이제 약 3개월 정도 인턴을 했었고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약 2년 정도 플래시 메모리 설계팀에서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메모리 쪽하고 이쪽 시스템 쪽에서 골고루 이제 산업 쪽하고 학계 쪽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맡은 학생들과 재밌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전자공학부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교수 소개 시스템 반도체 겸직을 클릭해 보시면 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의 교수 소개 교수란을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ore information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연구실로 이제 리디렉션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확인을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최적화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기능 동작에서의 설계 그리고 최적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부분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영역에 중첩되어 있는 겹쳐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아키텍처를 접근할 때는 하드웨어적으로 그리고 또한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건드려서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다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가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크게 세 꼭지를 보면
메모리를 활용한 시스템 동작, 그리고 머신러닝 관련된 가속기, 그리고 인텔리전트 시큐리티, 보안 관련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은 기존의 메모리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서 메모리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게 메모리 기반 지능 시스템 구조 연구가 될 것이고요. 또한 지금의 메모리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점점 그 메모리의 크기를 그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안정성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메모리 자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안정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야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시스템의 전체적인 시스템 릴라이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쪽에서는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특정되어 있는 제너럴한 아키텍처가 없습니다. 이것을 동작시키기 위한.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스템 구조를 손을 댐으로써 효율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인텔리전트 시큐리티에서는 기존의 보안은 단순히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 그 외부 해커로부터 접근이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협업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함과 동시에 여전히 안정적으로 해커로부터의 위험성을 지켜내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적인 코스 로드맵에서 필요한 과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디지털 논리회로 데이터 구조, 컴퓨터 구조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지털 직접 회로 설계, 디지털 시스템 설계,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인공지능 개론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수업을 이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씩 연구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메모리 시스템인데요. 우리는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점점 밀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활용하는 정보는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를 바탕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컴퓨터 하드웨어가 이러한 그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 혹은 차세대 메모리가 필요로 하고 있죠. 근데 앞에서 그 정영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차세대 메모리 그리고 더 성능 좋은 메모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이유는 많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정에서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메모리를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수율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야지 싸게 많이 팔 수 있을 텐데 너무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공정 자체가 스테이블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시야를 바꿔서 공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 수준 혹은 메모리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메모리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CPU랑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병목 현상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데이터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메모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메모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아무리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호스트 쪽, 뭐 CPU나 뭐 GPU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는데 이쪽에서는 전달되어 있는 데이터가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개런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호스트 시스템에도 우리가 메모리에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했음을 전달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메모리에서 연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포함해서 전체 메모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산하는 과정이 여러 오류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를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자체로 보면 액셀러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그 말대로 연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해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제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동작을 시킬 때 GPU에 의해서 많은 오퍼레이션을 시키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은 솔루션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연산을 가속화하고 수행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간하고 에너지를 세이브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특히 핸드폰과 같이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는 그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뭐 핸드폰과 같이 한정된 자원, 그 배터리로 동작을 하고 CPU가 상대적으로 그 데스크탑 환경에 비해서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이제 적용되는 경우 인공지능 연산을 활용하기 위한 뭐 NPU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가속기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공지능 연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 검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FPG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보드를 활용해서 실제 동작까지 같이 검증해 봄으로써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다루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능형 하드웨어 보안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IoT 기기는 뭐 우리 주변에 널려 있죠. 하지만 이것들은 제한된 전력원을 통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중요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같이 파워가 충분한 경우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이런 고성능 컴퓨터에 비해서 IoT 같은 경우는 자원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알고리즘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도에 미국에 유례가 없었던 미라이 보넷이라는 그 IoT 기기를 통해서 전체 미국 내에 인터넷을 다운시킨 사례도 있었었고요. 이런 문제가 정말로 이제 커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알고리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IoT 기기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안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덜 써가면서 동작할 수 있는 것은 하드웨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가 기존의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드웨어가 제조될 때 각각의 고유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뭐 하드웨어 핑거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드웨어 자체가 만들어질 때 랜덤한 변수에 의해서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각각의 칩들이 다른 보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그 보안 해킹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했던 것에 비해서 하드웨어가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A라는 칩의 보안을 깼다고 하더라도 B라는 칩은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외부로부터의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점 해커들은 항상 보안을 깨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깨는 연구들이 그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성능 후처리 프로세스라든지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약해지는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주는 전체적인 지능형 보안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동작을 검증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이제 삼성전자 미래기술 육성센터에서 차세대 보안 기술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연구실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교과 과목 위에 따로 공부해야 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교과 과목 위에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다양한 교과목들 뿐만 아니라 뭐 C 언어, 파이썬에 대한 좀 그 소프트웨어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실 관련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표에 포함시켜서 해당 수업을 듣고 하는 것이 하면 충분히 연구실에 들어오는데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연구실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공부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제 크게 3가지 갈래에서 저희가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서 이제 분야를 선택하고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원생과 한 팀에 대해서 같이 논문을 읽고 일부 연구를 맡아서 진행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학 같은 경우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논문들을 읽고 서로 이제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공부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연구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뭐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대학원생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뭐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이제 메일 주소랑 연구실 위치 같은 거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기전자 홈페이지 혹은 시스템 만들청학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그 저희 연구실로 그 리디렉션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이 없으면 그 저희 학생들이 작성한 그 어, 연구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그냥 이거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예, 그러면 오랜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